목과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사진을 찍으면 등이 구부정해 보이고 팔을 위로 들 때 어깨가 답답하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굳어있는 자세가 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목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등은 점점 둥글게 굽기 쉽습니다. 그런데 철봉이 있다면 하루 단 1분만 투자해도 이 굳어있는 상체를 다시 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철봉 매달리기입니다.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에 따라 느껴지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손만 아프고 어깨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달리기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4가지와 효과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초보자가 턱걸이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가장 큰 장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굽어있던 상체를 펴는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와 날개뼈를 조절하는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력과 전완근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턱걸이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1분 매달린다고 굽은 등이 하루 만에 펴지거나 라운드 숄더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움직임을 가장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하루 동안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볼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팔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반복될수록 가슴 앞쪽은 뻣뻣해지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등은 둥글게 굽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철봉에 매달리는 순간 평소와 정반대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팔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상체는 길게 늘어나며 어깨 주변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평소 거의 하지 않는 움직임을 가장 간단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달린 직후 어깨가 가볍거나 상체가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운동이 거북목, 말린 어깨, 구분 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면서 상체를 펴는 움직임 자체를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철봉에 매달릴 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팔만이 아닙니다. 어깨 뒤쪽의 날개뼈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AAOS에서도 설명하듯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는 날개뼈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협응이 부족하면 어깨가 불편하거나 머리 위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기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늘어나는 느낌보다 날개뼈를 조절하는 감각을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감각을 가장 쉽게 익히는 방법이 바로 데드행과 액티브행입니다. 데드행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매달리는 자세입니다. 반면 액티브행은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를 귀에서 살짝 멀어지게 만드는 동작입니다. 몸을 크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센티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깨와 등 근육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나중에 턱걸이를 배울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퓨어 연구에서는 약 14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악력이 5kg 낮아질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은 약 16%,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약 17%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악력이 낮으면 반드시 건강에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철봉에 매달리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악력은 생각보다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봉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리기가 생각보다 악력 운동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턱걸이를 못하는 초보자들을 보면 등보다 손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봉에 매달리는 순간 손가락, 손목, 전완근은 내 체중을 계속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비 없이도 악력과 버티는 힘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턱걸이를 못하더라도 매달리기만 꾸준히 해도 손과 전완근은 충분히 훈련이 됩니다.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철봉에 30초 동안 편하게 매달릴 수 있으신가요?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보다 먼저 체중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턱걸이의 첫 단계는 당기는 힘이 아니라 버티는 힘입니다. 체중을 버티는 능력, 어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날개뼈를 조절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연습하는 동작이 바로 매달리기입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액티브 행을 익히고 스카플라 풀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턱걸이의 출발점이 훨씬 쉬워집니다. 즉, 매달리기는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턱걸이 입문자의 필수 기초 운동입니다. 매달리기가 허리 통증을 치료한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래로 길게 늘어지면서 허리 주변이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디스크가 원래 자리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리가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활용할 수는 있지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림 증상이 있다면 무리해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매달리기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철봉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오버그립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안정감이 떨어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어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아픈 분들은 잡는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철봉을 손가락 깊숙이 넣기보다 손가락 시작 부위에 걸치듯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접히면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점프하지 말고 발판을 이용해 천천히 체중을 실어주세요. 팔꿈치를 편 상태를 유지하고 목과 허리는 과하게 꺾지 않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길어진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매달리기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어깨 탈구 경험이 있거나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불안정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전체를 실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팔을 들 때 통증이 심하거나 손목과 팔꿈치에 염증이 있는 경우, 급성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리는 동안 날카로운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진다면 참고 버티지 마세요. 운동은 오래 버티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초보자는 얼마나 오래 매달려야 할까요? 처음부터 1분을 한 번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손바닥이 먼저 아프거나 악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루 총 1분을 20초씩 3세트로 나누어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는 약 1분 정도 충분히 쉬어주세요. 먼저 발판이나 낮은 의자를 밟고 철봉을 잡아주세요. 점프해서 매달리지 말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줍니다. 첫 번째 세트는 가장 기본적인 데드행입니다.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몸에 힘을 과하게 주지 말고 중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주세요. 이때 어깨가 귀 가까이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목을 뒤로 젖히거나 허리를 활처럼 과하게 꺾지만 않으면 됩니다. 몸이 철봉 아래로 길게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20초 동안 유지하면 됩니다. 20초가 끝났다면 발판을 밟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1분 정도 쉬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 조금 뻐근하거나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찌릿하거나 관절이 빠질 것처럼 불안하거나 팔이 손까지 저린 느낌이 있다면 다음 세트는 진행하지 마세요. 두 번째 세트도 데드행 20초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도 확인해주세요. 철봉을 손바닥 깊숙이 놓고 잡으면 살이 접히면서 굳은 살 부위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철봉은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에 가깝게 걸고 손가락으로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20초 동안 편하게 매달립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와 1분 정도 쉬어주세요. 매달리기는 한 번에 오래 버티는 기록 경쟁이 아닙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턱걸이를 위한 준비 동작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드행으로 10초 동안 자연스럽게 매달립니다. 이제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만 귀에서 살짝 멀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몸을 크게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센티미터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날개뼈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고 겨드랑이 아래쪽과 옆 부분에 가볍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면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액티브행입니다.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오늘 루틴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매달리는 시간은 총 1분입니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면 약 3분 정도면 끝납니다. 20초를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발을 완전히 떼지 않아도 됩니다. 발끝이나 발바닥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체중 일부만 철봉에 실어주세요. 10초씩 3세트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손과 어깨가 적응하면 10초를 15초로,
15초를 20초로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철봉이 설치되어 있다면 철봉이 보일 때마다 20초씩 한 세트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한 뒤 한 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저녁에 씻기 전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총 1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시작하려고 하면 귀찮지만 철봉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매달리면 생각보다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깨나 팔꿈치가 불편하거나 손바닥 통증이 심해진다면 횟수를 줄이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발을 바닥에 둔 상태에서 체중 일부만 치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달리기와 관련된 영상은 제 채널에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철봉 매달리기는 상체를 펴는 움직임을 연습하고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악력을 키우고 턱걸이의 기초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다만 무작정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대행을 30초 이상 통증 없이 편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지막 세트에서 액티브행을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스카플라 풀업을 연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에서는 매달리기에서 시작해 스카플라 풀업, 점프 풀업, 밴드 풀업을 거쳐 첫 턱걸이 한계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매달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턱걸이까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